저희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대리킴님 모셔볼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네, 수요일에 고정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반고정에서 완전 고정이 되신 걸로. 네, 계속 아마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수요일에 찾아오실 것 같은데 지금 6,300명인데 뭐 한두 달 내로 10,000명 채울 거라 믿겠습니다, 대리킴님. 열심히 분발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어떤 뉴스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오늘도 5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에서 이 주식을 저가에 사들이는 이 바이 더 딥 전략에 나서지 말 것을 투자자들에게 이제 조언하는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또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연준의 이코노미스트기도 했던 이 월가의 전설인 에드워드 야드니가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산타 랠리가 또 올 것이다라는 전망하는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세 번째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땡땡땡 사상 최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 어그로를 읽기 위한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컨퍼런스 콜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빅테크 5인방 실적이 이번 주에 이제 연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알파벳, 구글에 이어서 구글 알파벳이 이제 같은 기업이죠.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그다음에 메타 그 이후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일정과 또 월가의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되게 짜임새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예 고정을 차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야망이 많이 들어간 메뉴. 야망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블랙락 얘긴데요. 최근 4분기 투자 전망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림을 봐주시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이 인플레이션 히스토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것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거시경제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과매도 장세에서 주식을 사들인 뒤에 이 주가가 반등했을 때 되파는 전략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급망 문제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더 악화됐다라고 하면서 당분간은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슬픈 내용을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약세장인 만큼 당분간은 채권 수익과 또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가 수익 증대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또 다음 자료를 바로 넘어가 보시면 10월에 저점을 좀 적중시켰었고 또 연준의 이코노미스트기도 했던 이 에드워드 야드니가 이번 중간 선거 이후에 이 긍정적인 흐름이 산타 랠리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야드니 같은 경우는 월가의 강세론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타 랠리는 중간 선거의 영향으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상원과 하원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와 상관없이 매우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랠리가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와 두 번째 뉴스의 톤이 상당히 다르네요. 그러면. 그래서 일부러 네. 좀 첫 번째는 좀 슬픈 내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그 다음 그리고 3번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기사로 가져왔어요. 3번 기사 기대됩니다. 긍정적인 뉴스. 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내용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네, 1990년대 이후에 7번의 그 11월 중간 선거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지수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역시 7번 모두 상승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드니도 이런 점을 근거로 봤을 때 중간 선거 이후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공통적인 그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이거는? 앞으로 가주시면 네.
제가 선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이 파란색 선이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의 S&P 500 평균 지수 흐름이고요. 그 밑에 있는 선이 중간 선거가 없었던 해의 S&P 500 평균 지수 흐름을 나타낸 선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그러네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중간에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2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일렉션 데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아래 X축 글 중에 이어 엔드라는 부분을 기점으로 보시면 그 해가 끝날 때까지 상승세가 지속됐고 또 그 다음 해까지도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그 다음 네, 그러니까 올해는 말씀 하여간 주시는 이걸로 보게 되면 올해는 장이 좋겠네요. 좋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11월 네. 8일이 중간 선거죠. 그렇죠. 그때 의견 보고 네. 만약 빠지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기사. 다음 페이지 네.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자들의 개별 주식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에 육박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헤지 펀드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이런 고객들인데 최근 6주 연속으로 주식 시장에 좀 자금을 순입시키고 있다라고 밝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입니까? 좋은 시그널입니다. 네, 지난 그 3주간 S&P 500 시가총액 대비 이 개별 주식 매수 규모 비중인데요. 최근 3주간 시가총액, 그러니까 S&P 500 시가총액의 1% 수준의 이 순유입 규모가 달하면서 2008년 이후에 이 역사상 상위 1%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좀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같은 극단적인 이 순매수가 나올 때에는 늘 수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이런 평균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소재와 산업재 그리고 에너지 등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경기 방어주를 적극적으로 또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증표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보면 참 좋지 않을까. 시장은 좋지 않지만. 네. 네. 그런 점이 있었고 그래서 네. 중간 선거가 11월 8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11월 2일에는 또 FOMC의 금리가 결정되는 날이 있고 또 11월 8일 중간 선거 그리고 11일 10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이렇게 또 세 개가 있는데 또 이걸 보면서 시장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이 부사장님의 의견을 제가 또 여기서 담아봤고요. 예.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실적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파벳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에서 주가가 이제 7% 정도 거의 6.8%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키워드로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광고 매출 부진이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튜브와 이 구글의 광고 매출 부분이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알파벳의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글 서비스가 거의 이제 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신사업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투자 분야인데요. 먼저 구글 서비스 부문이 광고 시장 둔화뿐만 아니라 최근 저도 많이 보고 있는 틱톡과 릴스 이런 부분들이 경쟁 심화가 이제 겹쳐지면서 이 부분이 좀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요. 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YOY로 보면은 거의 38%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에 말씀드렸던 구글 서비스 부문에 견주어서 봤을 때 클라우드 부문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좀 모니터링하면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신사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YOY로 15%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컨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를 해왔는데요. 광고 부문, 유튜브 부문, 클라우드 부문에 대해서 컨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광고 부문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이 광고주들의 수요 감소가 3분기에도 비슷하게 나타났고 분야별로 보면 금융 부문에서 보험이나 대출, 암호화폐 등의 이런 세부 항목이 감소한 반면에 여행과 리테일 분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유튜브 부문을 말씀드리면 쇼츠 잘 보십니까? 요즘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네, 쇼츠를. 저도 계속 보죠. 예. 넘겨보게 중독성이 되는데 있더라고요. 중독성. 네, 그래서 15억 명이 매월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매일 한 300억 회를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튜브 시청 기간에서 쇼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의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했고요. 긴 형태의 콘텐츠와 또 쇼츠 간의 간극을 점차 좁혀나갈 계획이다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특히 유튜브에 커머스 기능도 적극적으로 좀 탑재할 예정이다라고
있다라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수요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강달러 현상 그리고 PC 판매 감소였습니다. 반면에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클라우드 부문인 애저의 그 성장세는 좀 지속되는 부분을 보였고요. 다만 예상치였던 이 36%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 예상치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사업 부분으로 보면은 크게 여기도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클라우드 관련 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그리고 윈도우 혹은 엑스박스 같은 이런 게임 관련한 이런 사업 분야로 나뉘고 있습니다. 컨콜레형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 먼저 퍼스널 컴퓨팅 분야를 보면 이익률 개선을 위해서 좀 비용 절감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에는 시클리컬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PC 시장이 좀 호조세를 보였을 때도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았고 일부러 이제 그렇게 했었다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시장이 둔화되었을 때 지출을 줄이지 않고 좀 유지하면서 점유율 상승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도 뉴스레터 이 구독자 수가 4배가 증가했다라고 발표하는 모습을 또 보였었고요. 또 화상회의 플랫폼은 저는 이제 쓰진 않는데 혹시 쓰십니까? 좀 많이 쓴 편이죠. 네, 이 팀스 같은 경우도 사용 횟수가 월간 1,500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그래서 네. 하루에 일반적인 이 상업 유저가 이메일보다 팀스를 더 오래 사용하는 편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팀스 기능을 4개 이상 사용하는 유저가 전년 동기 대비 또 20% 정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빅테크 실적이 나왔는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 부담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알파벳이 이러면 네. 메타 플랫폼 쓰는 그냥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확정적으로.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스냅의 효과도 있고 광고주가 돈을 안 쓴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유튜브에 안 쓰면 저는 페이스북에 더 안 쓸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네, 근데 또 물론 릴스가 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메타에 대한 눈높이가 네. 지금 발바닥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발바닥. 기준치를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확률이 큰데 네. 일단은 조금 줄 것 같은 거 느낌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 네. 자세한 내용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십니까? 메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릴레이 다음 기업은이라는 제목으로 적어놨는데요. 26일에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메타가 실적 발표를 장 마감 뒤에 하고요. 27일에는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페이지는 제가 미주미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오셔서 보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짜임새 있는 뉴스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사실 이 자료를 정리하려고 한 거의 50개의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매일 하시려고 그런 약간 노력이 보여요. 고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보였기 때문에 부사장님의 조만간 제가 이제 조절을 해서 네. 계속 모시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전 뉴스 같이 정리 한번 해봤고요. 아무래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실 장 출발은 좀 많이 밀려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반등하는지 보는 게 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첫 번째 시황 코너 이어갈 예정이고요. 오늘 수요일의 남자 리얼 드래곤님 와 계십니다.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